안녕하세요, 이코록스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인가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영상을 제때 올리지 못합니다. 참 송구스러운 마음 감출 길이 없네요. 오늘은 좀 재미없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이코록스 디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구독자분이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요소수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죠. 주요 내용은 요소수를 과연 언제쯤 넣어야 되느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되게 고민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카페 회원님들도 그렇고 이코록스 다른 운전자분들도 그렇고 이 요소수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코록스는 이 요소수 게이지가 별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코록스 차주님들은 보통 요소수 증후군 그리고 DPF 증후군, 그러니까 재생 증후군을 앓고 계시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 상당히들 많으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 요소수가요, 보통 10,000km가 돼도 이 요소수 보충 메시지가 뜨질 않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카페 회원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 배기량 엔진 1.6L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요소수 소모량이 적지 않은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요소수를 넣으신 분들의 이 경험담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보통 보면은 14,000에 요소수 10L를 넣으신 분은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10L 넣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18,000km에서 10L 넣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보면은 이코록스에서 요소수 보충 메시지가 뜨는 경우는 최대 24,925km 주행하신 분이 이 요소수 보충 메시지가 뜨신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운행 조건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 보통 보면은 장거리 정속 주행, 고속도로를 자주 타시는 분들은 요소수 소모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18,000km를 뛰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주행거리 18,000km를 뛰었다 할지라도 장거리 정속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8,000km에서도 10L의 요소수가 들어가는가 반면에 시내주행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은 이 10L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보통 많이 있습니다. 보통 평균치를 따져 볼 때는 아무래도 18,000에서 20,000km 정도에서는 아무래도 요소수 10L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기타 정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일단 차의 계기판을 믿어라. 요소수 보충 메시지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늦지 않은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제가 이 사진을 보통 많이 보여드렸죠. 인포메이션 정보창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1999km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은 1999, 1998 요렇게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내려갈 때쯤 되면은 앞으로 요소수 양 대비 주행 가는 거리가 한 1999km가 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보면은 이 카운트다운 그리고 이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보통 앞으로 주행 가는 거리가 최하 1000km가 주행 가능하니까 이 시점에서 요소수를 넣어주는 것이 낫다 라고 이렇게 보통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이코록스는 요소수 탱크 용량이 18.5L입니다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요소수 1L당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로 나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18,000에서 넣으시는 분들, 주행거리 20,000km에서 넣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죠. 500km 곱하기 18.5 하면은 보통 한 9,250km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요소수 소모량에 대해서도 이 쉐보레는
보수적인 측면으로 요소수 소모량을 공개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요소수 보통 카페 회원님들의 경험상을 통계로 볼 때는 아무래도 18,000에서 2만 킬로에는 10리터 정도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소수는 어떤 거를 넣어야 될까요? 보통 보면은 저는 이제 대기업 제품을 보통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유록스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데, 참고로 저는 이제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구독자 800명 되는 채널에 무슨 광고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대기업 제품을 사용하라 하는 이유는, 특히 유록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생산 라인을 4번 돌리는데, 그 4번 돌릴 때마다 이렇게 검사를 철저히 하면서 생산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요소수의 특성상 요소수는 이 결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조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철저한 그 검증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정화된 요소수를 SCR이 분사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그런 부작용이 생기죠. 하얀색 가루가 여기저기 덕지덕지 끼게 됩니다. 보통 보면은 SCR의 인젝터라든가 요소수를 분사하는 인젝터, 여기에 결정이 막히게 되면은 요소수가 분사가 안 되면은 엔진의 고장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설령 이렇게 결정화가 된 인젝터에 요소수가 분사된다 할지라도 이 요소수 결정화된 것이 DPF에 끼일 수가 있습니다. DPF에 끼게 되면은 DPF가 당연히 고장나게 되겠죠. DPF 고장나면 여러분 수천만원 날라갑니다. 왜 수천만원 날라가냐면 SCR도 엔진의 고장의 원인을 줄 수가 있고요. DPF 고장이 나면 이것도 또한 엔진의 고장의 원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된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엔진까지 수리를 해야 되니까 수천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비로 차 한 대 값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제대로 만들어진 요소수를 넣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그 요소수 제조업체가 있다고 하지만 그 요소수 제조업체가 다 제대로 요소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된 제조회사에서 만든 요소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대기업들이 그 요소수를 운송하는 과정도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죠. 적정 온도도 유지하고, 그리고 직사광선도 피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요소수가 그 직사광선에 바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소수는 온도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렇게 직사광선을 맞은 요소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벌써 결정화가 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사광선에 노출된 그 요소수를 넣게 되면은 SCR, DPF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돈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직사광선에 방치된 이런 요소수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요소수의 이 분사 조건을 맞추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디젤차 좀 상당히 어렵죠. 이 디젤을 참 점점 인기가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 요소수가 제대로 분사가 되려면은요, 이 보면은 배기 온도가 일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요소수는 암모니아 수용액과 그리고 극정제수가 혼합된 아주 정밀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용액이라고 그럽니다. 이 요소수가 적정 그 배기 온도, 일정한 배기 온도에서 분사가 되게 되면 암모니아 가스로 변환이 돼서 이 암모니아 가스가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리 배출하기 때문에 오염 물질을 상당히 저감시킨 상태에서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소수가 제대로 분사가 되지 않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처럼 결정화가 돼서 이렇게 SCR, DPF의 고장의 원인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일정한 배기 온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요소수가 분사될 때 암모니아 가스로 제대로 변환이 돼서 이런 결정이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요소수가 암모니아 가스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나왔죠. 그러면은 일정한 배기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고속도로 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이코노스 디젤을 이제 권할 때, 장거리 정숙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타시라. 그 시내 주행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삼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그 SCR과 DPF의 그 작동 조건에는 이 장거리 정숙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 디젤 이코녹스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속을 하면 되냐? 계속 달리면 과속을 하면 되냐? 여러분,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기 온도가 일정해야 된다고. 과속을 하게 되면은 배기 온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높아지다가 또 다시 뭐 감시 카메라가 나온다 그러면 또 속도를 늦춰야 되고, 그러면은 배기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배기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다 보면은 이러한 결정화가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 과속을 해서 좋을 곳은 없다. 그냥 고속도로의 그 권장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뭐 110km 구간이면 110km로 일정하게 달리고, 100km 구간이면 100km로 일정한 정속 주행을 해야 이 SCR DPF 건강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DP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DPF도 자연 재생을 한다고 그러죠. 이 DPF가 재생하는 조건은 이 DPF가 그 여러 가지 그 미세한 그 오염 물질을 이제 필터에 포집을 해서 어느 정도 그 필터에 포집된 양이 되면 이제 그 필터된 양을 이렇게 분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DPF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정속 주행을 하는 조건이 되어야 이 DPF 자연 재생이 훨씬 더 잘 된다고 그럽니다. 참고로 이코녹스는 시속 50km 이상에서도 DPF가 작동이 된다고 하니, 뭐 여러분들 보면은 뭐 외곽순환도로라든가 뭐 고속국도 뭐 이런데 타시면서 자연재생 시키는 것도 DPF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 맨날 뭐 고속도로 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내 주행도 하게 되고, 뭐 고속도로도 타게 되고, 간선도로도 타게 되고, 국도도 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운행 조건이 있는데, 일단은 어떤 정비사님께서 말하시기를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늦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고속도로 1시간 정도 타주는 것이 SCR과 DPF의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 정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DPF와 SCR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좋은 상태로 유지해 줄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암모니아 가스통을 차에 달고 다니지, 그게 더 낫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제조사도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차라리 암모니아 가스를 디젤차에 장착을 해서 그냥 암모니아 가스 자체로 이렇게 분사시키면은 뭐 결정화될 위험도 없고 뭐 차가 고장날 뭐 그런 걱정도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위험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추돌 사고가 났을 때 이 암모니아 가스통이 어느 정도 버텨내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성을 위해서 이 요소수 SCR 방식을 채택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니까, 보면은 우리가 맨날 뭐 고속도로 주행만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 시내 주행 많이 하는데 어떡하지, 걱정 많이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늦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고속도로에서 1시간 정도 정속 주행을 해주면 어느 정도 이러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코녹스 차주님들, 요소수 증후군, 재생 증후군 겪으시는 이코녹스 차주분들, 우리 다같이 한 달에 한 번, 늦어도 2달에 한 번 정도 고속도로 1시간 정석주행 해주면 이코녹스 디젤차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쉐보레 차는 그 1회 주행 거리를 16km를 권장을 하고 있죠. 한번 시동켜서 운행하는 그 거리를 16km 정도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상의 거리를 운전을 하는 것이 차 컨디션을 유지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런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코넥스 디젤,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거리 정석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 이코넥스 디젤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쁜 관계로 제가 영상을 제때제때 올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